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헌정방송 특집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지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은 오세훈의 절친 수락기념 꼼수 호회편 시작합니다. 각하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승리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로 심각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제출된 예산을 끝까지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장이 출근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복지에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떠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년 만에 시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약자 입장에서 한 거에 그 방법 외에는 불행히도 저한테 남아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습니다. 당초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서울 곳곳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밤잠을 설쳤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누군가는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만 하고, 주민투표 총 유권자는 838만여 명, 투표함을 열 수 있는 33.3%는 279만 5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던 유권자가 208만 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회견문을 읽는 중간중간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는 등 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 얘기를 끝내자면, 네. 마무리하자면, 사실 서울시장직하고 불출마를 둘 다 한꺼번에 걸었어야죠. 그게 진짜 승부수였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걸면 친구 먹자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언제 그걸 다 만들었어 벌써. 좋으시겠어. 친구 생기고. 이 기자회견으로 오 시장의 저에 대한 호감이 확인됐습니다. 호감이 확인됐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절친 제안에 대한 수락의 표현이죠. 이번 기자회견은. 저희 시장님은 시정에 좀 매진하셔야지. 꼼수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걸 믿고 계세요. 저의 일촌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 이 모든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등짝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나? 김어준 총수와 친구 되는 게 좋아서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트윗에 날린 거는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최종 빅엿 특집. 빅엿이 아니죠. 빅엿이요. 이것은 절친 제한 수락 사건입니다. 절친 제한 수락 사건이고요. 아니 왜 자꾸 나 꼼수를 듣고 기자회견을 해? 우리한테 연락을 하라니까 왜 자꾸 기자회견을 해? 할 수 없이 저희가 또 화답을 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사상 최초의 호회판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밤에 긴급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도 손녀를 안고 팔짝팔짝 뛰고 싶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손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세훈이 아니라 사세훈이 됐어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 오세훈이라는 별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합니다, 블로그에. 아, 그래요? 네, 2번이나 썼습니다. 아, 이제는 자기가 그 블로그에 천진난만하다. 오세훈이 모자란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사세훈으로 바꿔야죠. 그래요. 제안합니다. 사세훈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이 오세훈 전문가로서 간략하게 또 이 사태에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대선 출마하려고 한다고 이제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이 꼼수가 들키면 더 이상 꼼수가 아니라 악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직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니다. 간이 작아서 절대 못 건다. 절대 못 건다니까 또 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 험난한 와중에 저 혼자 시장 건다고 얘기했고 인정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 시장 그만둔다고. 아니 또 들이대니까 소개를 시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소개를 시켜야죠, 이제. 이빨이 잠시. 소개해요? 네, 짧게 합시다, 짧게. 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17대 정봉주 의원입니다. 벌써 출마하려고. 지금 오늘 목소리는 지금 저기 국회의원이 아니라 서울시장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우리 주소예요. 나 서울특별시 사랑해. 서울시장 나간다고 또 방방 뜹니다. 정몽주 좀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빨이. 주진우입니다. 저 부끄럽고요. 아니 진짜 부끄럽다니까요. 좀 자제해 주세요. 저기 주일날 이렇게 우리 바쁜 사람들 4명을 이 방송 스튜디오로 끌어들인 오세훈 시장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네. 저는 철이 덜 들었는데 17살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5살이 뭡니까 진짜. 사세로 오세훈 시장 미안합니다. 악마 같은 낚시에 2번 연속으로 걸렸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못 걸 거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선 자꾸 우리가 걸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해서 대선 출마 시장직 모두 다 뺏기게 생겼어. 완전 말렸어 우리한테. 아니 280명 정무직 그 수석 보좌관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자충수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어요. 셀프 탄핵의 종결자. 아닙니다. 저기 이미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그 복지 포퓰리즘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이래서 보수의 기수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 낀 할아버지들한테 모자 쓴. 네, 그분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더 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피해하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빅엿을 능가하는 그레이트 엿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레이트 엿. 이 꼼수의 진정한 단위를 말이죠. 상대 낮은 꼼수를 폭로함으로써 좀 조용히 계십시오. 꼼수를 악수로 만들어서 이 자충수를 두게 만드는 이 최고수의 꼼수에 걸려든 거죠. 가슴이 아파요. 네. 저 깔때기가 이제 옮겨갔어. 이렇게까지 내 말을 잘 들을 줄 몰랐어, 오세훈 시장이. 아니,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 양반이 수를 잘못 둔 게,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방송 아니에요? 네. 목요일 날 방송이니까 자기가 여기서 서울시장을 걸고 투표율 한 5% 내지 7%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무 수를 못 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다시 내려드립니다. 다시 내려드리고. 아니, 7% 끌어올리세요. 우리가 10% 주저앉혔고 3% 더 누르겠습니다. 전 이제 말이죠. 한동안은, 저희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신 오세훈 시장 칭찬만 할 것이고. 사랑할 거야. 그리고 스튜디오 방문하면 포옹. 그렇죠. 포옹 선언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우리 김호준 총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는 우리의 이인재 의원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돼. 이인재 의원을 찾아가서. 부활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짧잖아. 아니, 뭐든지 안녕하십니다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우리 이제 김총수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20 며칠이죠. 24일 날. 24일 날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장직을 사퇴해야지 그날로부터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날 투표 결과가 33.3% 못 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해봤더니 한 7%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10%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그만두지 않고 차일 피를 미루면서 한나라당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라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고 24일 이후 25일 새벽 오전 한 10시쯤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주시기를. 그것도 한번 조금 짐작해 보시죠. 예측해 보시죠. 정 의원님께서 지금 9월 사퇴 시기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9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면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럼요. 만약에 그 이후에 사퇴한다면 내년 4월인데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다음에 부릴 꼼수는 한나라당과 사퇴 시기를 조율하겠다. 요게 다음 꼼수죠. 바로 사퇴해야지. 그런데 사나이가 말이죠. 아니 그리고 4살짜리가 사나이가 어떻게 안 되죠. 아니 사내 애기가 그러면 그렇죠. 4세기가 4세기가 유치학 아동이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아니 이 정도로 걸었으면 확 걸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장 계속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관두고 싶으면은 33.3% 넘어도 관둬야죠. 지금 이런 건 어떻게든 그걸 넘겨서 살아남으려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말리는데 무리수를 쓰는 거란 말이죠. 아니, 계속 걸겠다고는 하는데 33.3% 넘어도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33%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꼼수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33% 안 넘고요. 20%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 안 했으면 33.3% 넘어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이게 시장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죠. 계속 걸겠다고는 하는데 계속 건다고 하는데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뭔가는 거는데 계속 여지를 남기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밥 주는 게 그렇게 슬픈가 봐요. 나 밥 안 주겠다. 이게 또 오세훈 시장의 이제 마지막 꼼수이기도 하죠. 이제 한나라당 니들이 안 도와주면 한나라당 니들까지 다 줬다는 거다. 그런 이제 한나라당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죠. 네. 한나라당은 정말 짜증나게 한나라당이 지금 패닉 상태 빠졌다는 김대지 기자의 보도가 있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선 생각하면은 끌려 나와서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나라당 이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연단 옆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어디서 본 것 같고요. 우리 큰 목사님을 갑자기 연상하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꼼수다를 너무 열심히 들은 거야. 지난주에 한 얘기를 다 그대로 하고 있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이거 15분간의 퍼포먼스. 지난주에 다 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아니, 말을 좀 잘 들어요. 얘기할 때. 아니, 쌀쌀한 말 듣질 않아. 저는 오늘 방송 나오면서 3개월 동안 방송할 때마다 긴장했거든요. 오늘처럼 과자를 먹으면서 여유 있게 방송을 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대선 불출마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그렇죠. 서명받은 거. 청구자. 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 운동 본부인가요? 네. 거기 상임 고문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네.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았죠. 웬만하면 지적질 안 합니다. 같은 편끼리. 선관위가 교회에 지적질 안 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딱 주일이 걸렸거든요, 주일. 네. 목사님이 이제 신도들에게 한번 해달라는 거죠. 네. 요 일요일 날. 그리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딱 나간 거죠. 7월 31일 조용기 목사 설교. 요사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약간만 하면 인기몰이로 공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금도 공짜, 병원비도 다 공짜, 음식 먹는 것도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다 공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준다.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박수를 치고 표를 찍는단 말이야.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들 치고 안 망한 국민이 없어요. 구라파도 공짜 좋아하다가 망했고, 일본 수상이 2번이나 회개했지 않습니까? 공짜를 주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일본 국가의
재산이 탕진되고 국고가 비게 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 목사님께서는 오세훈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좀 노여워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주진우 기자가 아침에 통화하는데 갑자기 나 설교 들으러 가야 된대. 뭐라고 하는지 들으러 가야 된대. 4시 설교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은 1시에 설교,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갔구나. 늦게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끝나서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께 성도 자매님들께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고요. 인터넷 체크하고요. 올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라도 할까봐. 어쨌든 저것도 지금 그 문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그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돌리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늘부터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는데 수연기획이라고 해서 어떤 기획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랭카드를 달고 있더라고요. 오늘 몇 개나 달아요? 그때 200개래요. 자기네들은 하청에 하청을 받기 때문에 몇 개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부터 달리는 프랭카드나 유인물이 이게 성관이나 구청에서 지금 그 허가를 받았는지 이것도 불법 따져봐야 합법을 돼요. 지금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쪽이 그냥 지금. 마구 지금 내돌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졸라 풉니다. 남은 며칠 동안. 자기 돈 아니거든요. 막 쏟아붓습니다. 수십억 쏟아부어요, 최소한. 네, 지금 25개 그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이 민주당 구청장이고요. 그다음 6개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인데 우리 바로 옆에 중량구청이 한나라당의 강국에선 유일하게 넘어갔죠. 중량구를 가면요.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붙인 플래카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뜯어버리는구나. 다 뜯어버리고 한나라당과 이쪽 보수단체에서 붙인 플래카드만. 그런데 참 우리 민주당 구청장들 문제 있어요. 우리 민주당 구청장 하는 지역 가면 보수단체 플래카드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점잖아 너무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구청에서 뛰어버려도 되거든요. 오늘 이 오세훈 시장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 나와서 기자회견 안 했죠. 대변인 기자회견. 대변인 정말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했습니다. 진짜 멍청해 민주당. 진짜 멍청해. 말씀 거듭 강조하지만 각하의 상생 정신이 없었으면 민주당은 다 죽었어요. 아니 아이들 밥 문제 시장직을 거는 오세훈은 당장 사퇴하라. 그럼요. 이거 딱 치고 나갈 찬스인데 그러면은 오늘 오세훈 이 우는 장면은 무조건 톱뉴스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요. 제가 바로 그 내용에 트윗을 띄우려고 했어요. 근데 띄울 필요도 없는 게 꼼수 30분 방송이면 민주당 한 10개 움직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 꼼수다를 안 듣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 편집 원칙상 오세훈 시장이 우는 걸 내보내면 반드시 반박 화면이 있으면 보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민주당은 뭐 해요? 아니 보도자료 뿌리고 대변인 나올 게 아니라 대표나 쫙 나와가지고 화면을 만들어 줘야지. 진짜 멍청해. 제가 또 몇몇 그 최고위원들한테 그거 하라 그랬죠. 문자도 날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민주당 지금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밥을 갖고 건우 오세훈 시장 적이 없으니까 당장 그만둬라. 그러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만둬라.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지 밥에 목숨을 걸고 그것도 애들 밥 주지 말자고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너무 떼쓰는 게 좀 참 건방지죠. 그리고 밥 주지 말라는데 왜 목사님들이 자꾸 나와요? 누구요? 목사님들이 왜 밥을 주지 말라는 거야 애들. 목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왜 세금을 언급해? 자기들은 세금 안 내면서 세금 내고 그런 운동해야지. 우리나라 큰 목사님들 참 큰 마음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도 이제 쭉 돌아다녀 봤더니 아직도 참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알려야 됩니다, 이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꼼수 방송도 긴급 형성된 건데 아직도 참석해서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막 난무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거 뭔지 우리가 밀리는 것 같고.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가만 냅두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쳤어요. 멋진 퍼포먼스였어요. 네, 그래서 참여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무상급식 계속 추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투표장에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럼 혼자 안 가시지 말고 옆집에 투표장 나가려고 그러는 분들 헤드락 걸어갖고 딱 잡아놓고 절대 못 나가게 하고.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이번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서울시장을 혼자 생각하시는 분으로서. 그런데 만약에 편집하지 마시고 그런데 꼭 내보냅시다, 이거. 저를 선거법 위반을 거는 순간 저는 뜹니다. 8월 18일 이후로 저는 지금 요즘 떨고 있어요. 언제 또 이 일정이 잡힐까봐. 근데 갑자기 시장직을 갑자기 건 이유가 뭘까요? 5% 띄울 수 있다는 그 절박감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전락에 돌린 거죠. 그렇죠. 전락에 돌렸는데 승산이 없었죠. 33.3%의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턱도 없죠. 아니 전에 이제 한번 조사한 게 적극적 투표 지지층이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32.4%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구라죠. 거고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투표라고 하니까 대체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았다가 점차 알려주면서 적극적 투표 의향층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20% 아래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게 계속 떨어지는 증후군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독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혼자 끌 수 없다고 지금 논개죠, 논개. 한나라당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나라당 끌고 들어가는 거죠. 논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세훈 시장 이제 또 제가 오늘은 점잖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선 불출마도 선언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구나. 출마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그 이제 서울시 의원들하고 자료를 쭉 보고 서울시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오세훈 시장은 또 달리 그만두는 이유가 서울시 의원들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를 2008년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완전 부도 상태로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를 운영을 해도 자기가 워낙 많은 돈을 여기다가 써버려갖고 일테면요. 2006년도 이명박 각하께서 서울시를 넘겨줄 때 13조 5천억입니다. 부채가. 네. 부채 엄청 들여서 지금 아니 근데 그때 13조 5천억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 5년 동안 25조가 됐어요. 2배가 뛰었습니다. 훌륭한데. 훌륭.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뺏어와야 돼요. 내치고 할 만한데. 그래서 지금 무척 고민이에요. 이 서울시장을 수락하면. 서울시장을 인수하면 완전히 누가 수락하면 아니 누군가가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이자가 1조입니다. 1년 이자 1조면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 지금 투입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700억입니다. 700억인데. 그렇죠. 이자의 7%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보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다 하면 3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는 중학교까지 다 해봐야 4,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조라고 하는 것은 전국 단위거든요. 플래카드에 붙은 것도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0.3% 695억 원 정도 서울시가 부담하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이 내고 있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만든 추가로 만든 게 12조의 부채를 만들었어요. 네. 그 전에 13조였다가 이 부채의 이자가 1조예요. 만약에 박만경 서울시가 2008년까지 재정 자립도 95%입니다. 1등이야. 가장 부자 자치단체예요. 지금은요 부도 상태입니다. 저 그러면 오세훈 시장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되겠는데요?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요, 이대엽 시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남시장 있죠. 이대엽 시장, 성남시장 재선이가 네. 삼선했잖아요. 네. 가족들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다 팔아먹었죠 또. 오세훈 시장은 그만두고 빠르게 출국하지 않겠느냐. 튀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하고 친구의 예를 다하기도 전에 우정을 나누기도 전에 가기 전에 연락해. 저는 다른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각하의 심정입니다. 각하의 관점에서 본 건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관여하면서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06년 5월에 오세훈 후보가 36억 1,900만 원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2006년 5월이면 그때 서울시장에 선거가 있기 전이었죠. 근데
최근이었죠. 지난 3월이었습니다. 3월에 이렇게 재산 신고를 했는데 58억 7만 6천 원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0억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22억. 너무 조금 늘었어. 네, 그렇지. 22억 5천만 원 벌어가지고 너무 5년 동안. 사람이. 그렇지. 아우 내 친구로 딱이야. 5년 동안 20몇 억 벌어가지고 되겠어요? 강남구 대치동의 땅하고 건물,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채권, 예금 이런 건데, 이 정도 벌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짭짤하지가 않다. 그렇죠. 짭짤하지가 않다. 이 정도로 어떻게 각하한테 옆으로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자꾸 점잖해져서 아주 오늘 참으로 곤란한데, 이게. 점잖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도 안 점잖아요. 그래요. 네. 걱정 마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선언한 게 별 효과가 없어요. 별로. 아니,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일시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뭐냐면, 재산세 같은 건 7월이나 9월에 들어오니까 연초에 돈이 없으면, 7월과 9월에 돈이 들어오니 일시 차입을 좀 해줘라. 우리은행에서. 서울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근데 2008년까지는 서울시는 일시 차입금이 0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09년서부터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2009년부터. 돈을 어디다 썼어요? 2009년부터는 이제 본인이 재선을 위해서. 그래서 2009년, 20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작년에 이제 보면은 그전엔 2008년까지는 일시 차입금이 0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 일시 차입금을 끌어쓸 수 있도록 시에다가 동의를 구한 거예요.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조 끌어쓰라고 동의를 해줬는데 이렇게 저렇게 끌었고 2조 2,200억을 끌었어요. 2조. 예, 2조 2천억. 재산세 9월이나 7월에 들어오니까 미리 좀 땡겨줘라. 그리고서 낸 이자가 6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운영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갖고 서울시 이대로 놔두게 되면 부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그러세요. 그리고요,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이제 서울시가 투자 심사를 받습니다. 투자 심사라고 하는 것은 5개년 장기 계획 이런 거 투자 심사라는 건데, 3년 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기 재선 준비하기 들어가 시기인데 3년 동안 661건에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 중에 82%를 통과시킵니다. 지들이 투자 심사 요청하고 지들이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예산 통과된 예산이 546건이 20건에 25조. 근데 2009년을 보면 11조의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2009년 한 해만 11조의 사업을 추진해. 근데 서울시 예산 21조예요. 근데 교육청 교부금 이런 거 다 주고 나면 서울시 순수 예산 15조거든요. 15조 중에서 11조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2009년, 2008년도에 돈 쏟아부은 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부도 상태인데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로 끝나 서울시만 부도나면 괜찮은데 이어서 지금 각 구청이 부도입니다. 25개 구청이 다 부도인데 작년에 인천의 부평구가 공무원들 월급을 3개월을 못 준 적이 있어요. 전임 한나라당 시장들이 방만한 경영을 해갖고 구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를 보면요. 구에다가 이제 매년 내려주는 게 조정교부금이라고 내려주는데 조정교부금이 뭐냐면 취득세, 등록세 들어온 거를 50%가 서울시가 쓰고 나머지 50%를 나눠 갖는 건데 조정교부금을 작년에 3조 5천억을 예상을 해놨어요. 3조 5천억. 네. 그런데 자기들이 예상이 잘못됐다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2조 9,5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500억을 과다 예상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과다 예상해 놓은 거 자기들 문제고 자기들이 그 잘 나가던 서울시 예산을 펑크낸 게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조정교부금을 구에다가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을 반으로 깎고 반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미리 더 많은 교부금을 내려줬으니 2012년과 2013년은 반띵 해갖고 내려주겠다. 그렇지. 반띵 정신 여기도 나오네. 반띵 정신 거의 못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구는 예산을 아주 잘게 쪼개갖고 뭐를 하냐면 정기적금을 들어놓습니다. 뭐 한 3억도 들어놓고 5억도 들어놓고 10억도 들어놓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정기적금을 뒀다가 이제 그 직원들 그 급여를 주고 그러는데 정기적금을 두면서 뭐 선이자도 좀 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구 운영에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강북에 있는 구청들은 속속 정기적금을 지금 그 해약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요. 교부금을 안 주니까. 교부금 안 주고 취득세 등록세 교부금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84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반으로 깎였으니까 420억으로 깎여갖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420억이 비네요, 그럼. 420억이 비는 거죠. 그 비는 거는요.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들 월급이에요. 네. 전체 예산은 한 7, 80%가 다 월급입니다. 지금 살림을 거덜내놨네요. 그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내려와야 되는데 네. 반띵 딱 잘랐고 500억이 내려온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돈을 많이 어디. 아니 우리 이거 이 꼼수 방송하면서 네. 이렇게 정론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자꾸 출발하고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마음이 공부하다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왜 시정의회라고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를 거덜낸 걸 꼭 좀 얘기해 줘라. 서울시의원들이 막 울어요. 오세훈이 우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 꼼수 나가서 서울시 재정을 이렇게 작사를 내놨는데 시의원들이 정 의원님한테만 와서 꼭 우는구나. 이렇게 꼭 말해달라고. 큰 스님이 아니라 큰 목사님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말이죠. 조금 다른 각도인데, 이거 이제 역사에 기록된다고 봅니다. 이 순간에. 왜냐면, 2012년 정권 교체는 바로 오세훈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면 이 서울시장 선거 말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네. 도지사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네.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확실한 전초전이고 축소판. 여기서 만약에 야당이 승리하면 대선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듣고 꼼수다를 듣고 나서 물르면 어떻게 하죠? 그럼 친구 취소. 아니 시장직 거는 거 그냥 천 취소. 그냥 걸어봤어 그럴 것 같아. 시간을 밀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그렇죠. 긴급하게 아주 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누구하고? 한나라당 너하고 친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사퇴 시기, 이제 두 가지 꼼수 정도 나오죠. 사퇴 시기를 조절한다는 거. 시기 조율하죠. 하나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마,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뭐 강로연 교육관과의 담판이라든가 물밑으로 어떻게든 무마해서 해보려고. 강로연 교육관 그렇뿐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안 만나죠. 안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다.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강로연 교육관께서는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더기 돼갖고 그만두느니 깔끔하게 25일날 그만두는 게 맞고요. 아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거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잠시 옆으로 제가 히틀러 얘기를 하면 히틀러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개별수 하나만 믿었습니다. 그 히틀러 침대 밑에서 히틀러를 경호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경비견의 절정이라고 하는 로트와일러인데 지금도 독일의 교도소는 1차 저지선이 세파트입니다. 2차 저지선이 도베르만, 3차 저지선이 로트와일러거든요. 이거 개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그러니까 오세훈이 세파트에 비교가 됩니다. 1차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2차 도베르만, 3차 저지선이 대선 로트와일러. 재미없었나요? 의원님은 뭘 준비해오면 절대 안 돼. 아니 개소리였습니다. 15분간 퍼포먼스가 그 눈물과 큰절과 그 기도가 너무 많이 봐본 것 같아. 봐왔던 장면이어서 다 합쳐서 했죠. 네, 코리아가 탤런트 이런 나가야 돼요. 네. 지난주에도 봤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꼼수다에서 심지어 말했던 그 각본대로 얘기하니까 마음을 안 움직여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를 듣고 말이죠. 네. 그 정봉주 전 의원만 지금 가슴이 뛴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 한명숙 전 총리 측근들입니다. 이 양반들 가슴이 막 떨려. 이게 웬 떡이냐?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제가 한번 연락해 볼 텐데,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들의 심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가슴 떨려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국민적 행사 아닙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당을 떠나서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우리, 꼼수가 또 한번 여기서 빅 히트를 칠 수 있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본인이 나갔는 얘기인가요? 교통방송이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교통방송. 그렇죠. 서울시가 지금 소유한 방송이죠, 교통방송. 방송이 몇 개죠, 김 교수님? 예, 지상파 라디오가 2개가 있고, 그리고 DMB 방송이 2개. 그러면 꼼수 멤버들은. 그리고 케이블도 하나 있군요. 그렇죠. 꼼수 멤버들은 우리의 꼼수에 스스로 빠져버렸어, 이제. 그럼 김영민 이제 교통방송 출연합니까? 이건 그렇게까지 얘기하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런 호해는 말이죠. 호해는 호해답게 한 장으로 딱 끝내줘야 돼요.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까요 이제? 이제 논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가 홍 반장께서 끝까지 만류했다. 그렇죠. 나가면 당연하죠. 한나라당에서 목을 살려야죠. 아니 홍 반장보다도 더 위력적이고 귀에 쟁쟁거리는 게 꼼수 방송을 들었으니 이 꼼수 방송이 지시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한나라당과 의논하고 사실은 자기는 빅엿을 먹으면서 한나라당에게 스몰엿을 날린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레이트엿이 됐다. 그레이트엿이 됐다. 그레이트엿이 됐고요. 어쨌든 한나라당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패닉이죠. 그 열받았죠. 다들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하나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총선, 그럼 서울시장 대선 다 이용하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 진짜 재보궐선거가 있어갖고 서울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나마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한번 버텨보자는 게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21개 구청장을 뺏기고도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자 그랬는데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스스로 몰락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번 서울시장 지면 내년 총선은요. 제가 장담을 할게요. 강남 4구 있지 않습니까? 강남 4구가 지역구가 9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여기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 정도 하나밖에 없어요. 송파, 의린가 병밖에 없는데 이 9개 중에서 4개 내지 5개 정도의 국회의원 선거도 넘어올 정도로 한나라당은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한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각하하고 오세훈 시장이 당신들을 위해서 정권을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0.01%의 재벌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조선일보 독자 위해서 헌정방송. 그렇죠. 오늘은 4일 남은 오세훈 시장 헌정방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로지 오세훈 시장이 저의 절친 제안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죠 거기에. 근데 주 기자가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저러다가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까 봐. 누가요? 제가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 중요한 이 방송은 오로지 3일용 방송이거든요. 3일용 방송. 오세훈 헌정 3일 헌정 방송. 그러므로 지금 방송을 듣는 즉시 주변에 이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 선거법 권리 같은 건 제가 얘기할게요. 투표장에 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 투표장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설명해드리고. 내일 모레쯤 오세훈 시장이 무릎 꿇고 다시 또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그게 걸려.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아니. 그거 오늘 몰라요. 아니 오늘 이 연기력 뛰어난 사람이라니까. 우리 주기자를 죽이자.
왜? 아니, 진짜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오세훈 시장의 자존심으로 볼 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살 아래라고 제가 반말한 거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인배 풍모가 아니라 진정한 대인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죠. 대인 오세훈 시장 존경합니다. 네. 앞으로 4일 동안 진정한 존경의 마음으로 24일 날 투표장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사퇴 시기를 한나라당과 조율하겠다. 이런 거 나올 때 격렬하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항의하고 또 서울시에 전화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왜 당장 사퇴하지 않느냐? 한나라당 홈페이지 가서 폭파시키고 왜냐면은 이 사퇴 시기를 조절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뒤로. 그래서 아마 또 내년 총선에 맞추려고 하겠죠. 그럼 뭐가 사퇴야, 그게? 그런데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세훈 시장은 빨리 포기한다. 잘 포기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퇴 시기도, 이쯤 되면 스스로 심각한 셀프 패닉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으로 그만둘 것 같아요. 이번 주 안 넘깁니다. 지금 이제, 정무팀들이, 서울시 정무팀들이 헷갈려, 이제. 우리가 다닐. 아니, 절대 이번 주 안 넘겨요. 그리고 이게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질질 끌면 누더기가 돼서 죽는 거고, 딱 깨끗하게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너무 보여. 장사한 뒤 3일 뒤에. 우리가 이미 큰 수를 2번 썼기 때문에. 그래, 그건 너무 보여요. 낮은 수는 안 돼. 교통방송. 어쨌든 인순이 1위와 함께 묶어가지고 확 던져버렸더니 확 물어버렸어요, 낚시를. 아니, 어떻게? 하지만 인순이 1위를 맞췄잖아. 아니, 그만두는 것도 맞춘 거죠. 못 맞췄죠, 그거는. 아니죠. 그만두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난 그만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살살 약 올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절대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이제 너무 이 오세훈 시장한테 우리가 벌써 빅 낚시를 2번 던져가지고 다 물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던지신 건 스몰 낚시는요. 안 먹힐 거라고 봐요. 아니, 이제 25일 이후에 그냥 우리가 소통의 정신으로 시장직이 아닌 친구로서 세훈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곡간을 다 거덜내놓고 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 튀는 거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정통 시사 주간지 주진우 기자가 감시하시죠. 아니, 잡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개고기집 아줌마부터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개고기집 아줌마가 주진우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데 내가 싫어 그래서. 여기 한번 모시니까 진짜. 개고기집 아줌마가 방송 듣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 개고기집 아줌마요? 예. 어쩜 그렇게 자기가 한 얘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니, 직접 불러야 돼, 직접.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검증 들어갈게요. 여기 저한테 전화가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제보 전화는 제가 바로 녹음합니다. 그래갖고 다운받았고, 타이핑 쳐갖고, 그대로 달달달달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헌정방송은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호해를 끝내야 되기 마지막으로 때문에. 한마디씩. 한마디씩만 딱 하죠, 그러면. 자. 저는, 진정으로 오세훈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는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이제 목요일날 안 해도 되죠? 빅엿의 후유증. 아니, 역할을 그만큼 했으면 되지 뭘 더 해요. 빅엿의 후유증. 정기방송을 해야지. 호해됐다고 다음날 일주일을 안 해? 한 번 더 벅차요. 그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은. 난 용인에서 왔어. 차를 몰고. 이 휴일에. 그리고 오늘 김용민 찾아달라고 트윗 날린, 저는. 오늘 전화기를 꺼놨어. 이 자식아. 아니, 왜냐면은, 주일에는 예배 드릴 때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휴대폰을 꺼놓고요. 제가 나가는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지구촌교회. 저하고 아까 짠 얘기 한번 해줘, 이제. 어떤 얘기 했었죠? 아니, 나는 안 나간다 그러고, 하라 그러고, 짰잖아. 의원님. 서울시장으로 나가시죠? 전 못 나가요. 저분은 준비해오면 안 돼. 제발
미리 만나지 말란 말이야, 절대로. 자,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울지 마, 친구야. 울지 마. 김어준이 있다!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